자, 어제 우리가 만들던 그 CRUD 페이지인데요. 수정하기 링크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각각의 수정하기 링크 안에는 이제 수정 페이지로 이동은 할 건데 몇 번 데이터를 수정할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어제 제가 what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고요. 이 부분을 변수로 식별할 수 있는 이유는 링크 걸 때, 그 라우터 정의할 때 edit 슬래시 콜론 id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사용한 이 콜론 기호가 얘는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요 자리에 오는 게 id라는 이름의 변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URL에 대응되는 페이지가 실행될 때는 요 자리 값을 변수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이제 변수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수정하기 누르면 화면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에디트를 들어갑니다. 일단 변수 받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일단 제외하고 div로 바꿀게요.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받을 때는 import use params.라는 애를 받아요. from react router 돔으로부터요. 일단 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onst params는 use params라고 받으면 URL에 있는 변수 성분들을 JSON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를 콘솔로 출력해 볼게요. console.log params. 이건 좀 이따 지울 거예요. 콘솔 출력한 건. 자,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 id는 2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JSON이니까 params.id라고 하면은 2가 나오겠죠? 2라고 찍혔잖아요. use params가 리턴하는 객체가 JSON이니까 그 안에 있는 id 값을 쓸 거예요. 그럼 애당초 처음부터 그냥 id라고 구조분해해서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파라미터로 전달된 일련번호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ajax 써야 되니까 axios 훅을 가져오고요. 자, 우리가 백엔드에 데이터 요청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탄이 아니죠. 그레이드 가져오고 있었죠. 이 주소가 지금 전체 주소를 의미하는데 여기 뒤에다가 일련 번호를 마치 폴더처럼 붙여주면 일련 번호, 여기서는 id 값이 일련 번호예요. 여기다가 2라고 걸어주면은 요 데이터 하나만 상세보기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 주소에 슬래시 2라고 걸면은 그거 하나만 딱 나온다는 거죠. 이제 백엔드의 데이터를 요청할 때 여기에 2라고 보내주면 되는데 이 2라는 값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소에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백엔드 호출할 때 요만큼만 설정하면 되죠. 그냥 나머지는 프록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할 대상을 백엔드로부터 일단은
기존에 저장돼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입력 페이지에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수정 페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저장돼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할 대상을 백엔드한테 로드하는 거예요. 주소 뒤에 이 아이디 값을 붙여서. 그러면 이 데이터만 먼저 출력을 해보면 수정할 내용을 이렇게 받아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영이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호영의 현재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선택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이 상태에서 디자인만 입히면 이게 상세보기 페이지예요. 그래서 원래 수정 페이지를 만들 때 상세보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제 분량 때문에 상세보기는 안 만든 거예요. 여기에 CSS만 입히면 되니까.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상세보기 페이지가 아니고 수정 페이지는 이렇게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입력하는 페이지에다가 세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글 작성 페이지 만들었었죠? 글 작성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갖다가 이 테이블 EX라고 확장했어요. 인풋 태그 집어넣으려고. 요거랑 디자인 똑같이 가고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만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 걔만 딱딱딱 세팅해주면 됩니다. 자, 스피너 포함해서 임포트 할게요. 그리고 작성 페이지에서 썼었던 테이블 EX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일단 로딩바 띄우고요. 이 로딩은 여기서 정했죠. 유지 엑시오스에서. 그 다음에 작성 페이지에서 사용했었던 요 입력 폼 얘를 그대로 복사해요. 대신에 이벤트 함수는 일단 좀 빼놓을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2개 참조됐대요. hello is not defined. 어제 제가 hello라는 변수를 썼나봐요. 여기 ref 거느라 그랬구나. 포커스 주느라고. 자, 그럼 이제 작성 페이지 디자인을 그대로 따왔잖아요. 그리고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왔죠. 현재 상태를. 이게 데이터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풋 태그에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요 인풋 태그에 기본적으로 세팅될 수 있게끔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HTML에서 기본값을 세팅해 줄 때는 value 속성을 썼었어요. 여기다가 data.name이라고 걸어주면은 값이 나오긴 해요. 나오죠? 자, 근데 리액트에서 value 속성을 쓰시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리액트에서 value 속성은 반드시 onChange 이벤트와 같이 써야 됩니다. 인풋 태그에 만약에 value 속성으로 어떤 값을 세팅해 준다면 일단 이 값은요 무조건 use state로 생성한 상태 값이어야 돼요. use state 해서 const 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 정의하고 set 이거 세팅한 함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반드시 상태값을 밸류에다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온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서 온체인지 이벤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입력값 받아갖고 얘를 호출해 줘야 돼요. 그럼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입력값을 여기다 주고 이게 얘의 값을 바꾸면 밸류에 세팅이 되겠죠. 밸류 속성 쓰는 게 되게 너저분해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는데 모든 리액트 책들이 그래서 인풋 태그 이렇게 관리해요. 근데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왜 굳이 이대로 이렇게 해야 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기존의 HTML에서 쓰는 밸류 속성은 디폴트 밸류로 제공이 된대요. 이게 우리가 HTML에서 썼던 밸류 속성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값도 세팅되고 내용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요 네임은 어디 있는 걸, 데이터. 네. 네, 요게 지금 에러 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데, 셀렉트 속성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놓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은, 원래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는 selected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 레벨이니까 데이터.점 레벨이 만약에 1이라면 and 뭐 여기다가 selected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모든 옵션 태그에 다 때려 박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옵션 태그 이 셀렉트 처리하는 것만큼 마음에 들더라고요. 셀렉트 태그에 디폴트 밸류 속성으로 값을 주면은 알아서 요 값과 밸류 속성이 똑같은 항목에 셀렉트 속성이 알아서 적용이 돼요. 얘네들 일일이 if는 안 걸어줘도 돼요. 예, 요거는 좀 깔끔했고요.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체키드입니다. 여기에다가 true를 주면은 선택이 된 상태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false를 주면은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가 인풋 태그의 밸류 값과 같은지를 검사해 주면 돼요. 만약에 이 변수 값에 현재 여자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자와 남자는 같다. 아니죠. 여기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는 같다. 맞죠? 여기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되고 여기는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과목별 점수입니다.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인데 이렇게 복붙하시면은 뒤에 변수 이름 한 번씩 고쳐주세요. 이거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이 실수 되게 자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면 에러 나요. 수정하기 누르면 에러 나요. 이 에러가 왜 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리액트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종특이에요.
이 테이블 EX에서 백엔드한테 받아온 요 데이터를 쓰고 있죠. 데이터 점 뭐 해서 쓰고 있죠. use Axios는 이 컴포넌트가 로딩되면은 자동으로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하고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근데 얘는 통신이죠. AJAX라고요. 우리 AJAX 처리할 때 보통 이 엑시오스 훅이라는 걸 접목하기 전까지 async await 문법을 썼죠. async await 문법을 썼다라는 거는 요 처리가 비동기 처리라는 뜻이에요. 흐름상 백엔드한테 이 데이터를 온전히 받아온 다음에 출력을 해야 돼요. 이게 순서죠. 근데 비동기 처리는 이게 끝나건 안 끝나건 프로그램이 제 갈 길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중이야. 요만큼밖에 안 왔어. 아직 이만큼 더 가야 돼. 근데 프로그램은 지 갈 길 가니까 화면을 먼저 뿌려버려요. 아직 다 안 받아왔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이 데이터는 뭐예요? 아직 안 받아왔으니까. undefined죠. undefined에 대해서 뭔가 점 찍고 쓰려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리액트뿐만 아니라 모든 자바스크립트 종특이에요. 그래서 AJAX로 받아온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고 싶다면 이게 온전히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폼 전체를 그냥 뿌리면 안 되는 거죠. 데이터가 있다면 폼을 뿌려라. 이렇게 바뀌어야죠. 근데 세상이 항상 해피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백엔드한테 이 데이터를 무조건 다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에러가 뭔가 내용이 생길 거라고요. 여기에 뭐가 내용이 생겼다는 건 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있다면 일단 요 앞에 괄호를 하고 에러가 없다면 여기를 해라. 그래서 여기 괄호 하나 더 넣어주고요. 에러가 있을 때는 그냥 에러 메시지만 뿌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자체는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리액트는 이해를 포기하세요. 흘러가는 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이 그렇게 고비가 몇 번 없어요. 적응하면 돼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리액트 코딩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괄호 짝 맞추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리액트 하면서. 만약에 이게 되게 귀찮고 이거 헷갈려 죽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내가 리액트 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거 저도 매번 헷갈려요, 이 괄호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정사항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로딩바 잠깐 나오고 수정사항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문서 서식 한번 맞춰주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이 폼 태그에 대해서 또 서브밋 이벤트를 걸어줘야죠. 이 폼 태그에 대해서 온 서브밋 이벤트를 걸어줍니다. 지금 서브밋 이벤트 정의되지 않았어요.
요 함수를 위쪽에서 정의를 해줘요. 이렇게. 임포트 따로 하기 귀찮아서 react.useCallback으로 들어왔어요. 이 use로 시작하는 애를 임포트 안 할 때는 앞에 react.이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첫 줄에 무조건 2.prevent default 받고 2.target이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체를 가져오죠. 폼 객체를 취득하면 이 안에 입력 요소들을 네임 속성에 의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폼 객체점 네임, 폼 객체점 레벨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만약에 한다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입력값을 취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백엔드한테 보내주면 돼요. 어저께 데이터 전송할 때는 입력값 취득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await.repatch 호출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저장했을 때 썼었던 거예요. 일단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자, 근데 여기서 리패치를 호출하면 지금 수정 페이지에서는 요거잖아요. 요 리패치. 얘가 지금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레이드에 대해서 2번 데이터라고 했는데 get, post, put, delete가 명시 안 돼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get이에요. 나는 수정 기능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거는 데이터 조회 기능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럼 같은 주소인데 get, post, put, delete에 따라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판가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리패치 하면서 이 주소로 갈 때 모드를 기본값이 get이니까 수정을 의미하는 put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이때는 메소드 put이라고 걸어주시면 돼요. 메시지는 저장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비게이트 함수, 페이지 강제 이동할 때 쓰는 이 내비게이트라는 함수도 훅 기능으로 뽑아내야 되죠. use 내비게이트 만들고 use 내비게이트를 통해서 객체를 리턴 받으면 얘가 함수예요. 이걸로 페이지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건 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수연이의 학년을 4학년으로 바꾸고 여자 국어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나오고 목록 페이지로 도망갑니다. 이제 수연이의 데이터가 변경된 거 확인되죠. 자, 요거까지 실습해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분 바라볼게요. 마치는 거는 40분에 마치시는 걸로 하죠. 네, 녹화 끄겠습니다.